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호주 시내 펜 드로잉을 한번 해봤어요. 멜번이라는 도시의 시내 풍경인데 재작년에 여행 겸 멜번이랑 애들레이드라는 작은 도시를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풍경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저는 연필 특유의 색감이나 그 갈리는 느낌이 좋아서 연필을 즐겨 쓰기는 하는데 다른 재료들, 예를 들어서 볼펜이나 만년필 같은 펜 종류들, 또 붓펜 같은 그런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 연필이 좀 몇 가지 단점들이 있기는 해요. 특히 색이 그렇게 진하지가 않아서 실제로 보면 느낌은 좋은데 그 미묘한 그 흑연의 색감이 영상이나 사진으로는 잘 전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연필은 반사가 심하기 때문에 촬영 시에 이 조명이 반사가 돼서 좀 더 안 예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뭐 꼭 이런 단점들 때문만은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펜 드로잉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봤습니다. 연필이랑은 다르게 뭐 손가락에 쥐날 정도로 힘을 꽉 주지 않아도 검정색으로 진하게 칠해지는 점이 아무래도 큰 장점이기는 해요. 반대로 좀 불편한 점은 연필이나 붓처럼 기울기나 힘 조절에 따라서 선의 두께나 톤을 좀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현에 약간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도 쓰다 보면 펜을 좀 눕혀서 빠른 속도로 촥촥촥 써주면 더 얇고 좀 희미한 선을 써줄 수 있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볼펜도 나름 톤이나 두께 조절을 해가면서 그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 그런 식의 선을 썼고 또 어느 부분에는 그냥 동일한 두께의 선으로 표현을 해주었는지 그런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이분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또 왜 호주에 갔고 또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아마 이게 이번 영상에 다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유학을 목적으로 해서 총 6년 정도 걸릴 걸 생각을 하고 호주에 갔어요. 근데 이게 시작부터 너무 막연하고 대책이 없었던 게 왜 6년이었냐면요. 일단 학교에 다닐 돈도 부족하고 영어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워킹 비자로 1년간 가서 영어 공부도 하고 일도 해서 좀 돈을 벌면서 학교를 그렇게 알아볼 생각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알아보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알아보면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비자를 변경하고 학교를 졸업하는데 4년이 걸리잖아요. 그 중간에 저도 모르는 뭔가 지연이 되면서 1년 정도는 더 걸릴 거라고 그냥 그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최소 6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출국하면서 여자친구랑도 아마 헤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 당시에 유학이 제 인생의 다음 막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지 못하면 영영 그때 그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유학을 포기하고 저는 6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무언가를 포기함으로써 그 저의 경우엔 유학이었겠죠. 그로 인해서 더 큰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어요. 마치 원숭이가 주둥이가 작은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작은 주둥이의 병에 손을 넣고 그 안에 있는 바나나를 꺼내려고 하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이 원숭이는 눈앞에 다른 더 좋은 먹이를 갖다 줘도 그 병 안에 있는 바나나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병에서 손을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병 안의 바나나도 꺼내 먹지 못하고 눈앞에 먹이도 놓치게 되겠죠. 물론 제가 성공적으로 유학을 마치고 와서 그 이후에 더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깔끔하게 유학에 대한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한국에 돌아오고 나니까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인생의 다음 막이 시작이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했던 방향에서 길이 좀 틀어지더라도 너무 막 겁내거나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앞길이 막힌다고 해서 인생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인생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그 생각 못했던 그 길 또한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처음 호주에 갈 때로 돌아가서 저의 그 엄청 막연하고 무대책이었던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전에 외국에 나가본 적이 전 한 번도 없어서 호주가 저의 첫 외국 경험이었어요. 거기다 영어도 잘 못하지, 아는 사람도 한 명 없지, 그런 곳에 가는데도 생활비는 겨우 보름 정도를 겨우 버틸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숙소 예약도 하지 않은 상태로 비행기를 탔어요. 심지어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뭘 타고 가야 되는지, 또 어느 역에서 내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일단 저의 계획은 시내에 있는 관광 안내소에 가서 그럼 뭐 안내지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일단 거기에 가면 뭔가 해결될 거라고 그냥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일단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적당히 그냥 따라가다가 어떻게 트레인을 타기는 했는데 어느 역에서 내려야 되는지도 몰라서 그 센트럴이었나? 그 역에서 내려야 됐었는데 몇 정거장 더 지나서 내리게 되었어요. 제가 1월에 갔는데 호주는 우리나라랑 계절이 반대라서 거기는 한여름이었어요. 브리즈번은 안 그래도 따뜻한 지역이라 한겨울에도 우리나라의 한 가을 정도 날씨밖에 안 되거든요. 여름에는 그래서 햇빛이 진짜 뜨거워요. 근데 그 땡볕에 캐리어를 끌고 뭔가 한적한 모르는 동네에 내려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걸었어요. 누구한테 길을 물어볼 용기도 안 나고 한 5시간 이상을 걸었던 것 같아요. 호주는 횡단보도에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야 파란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몰라서 이거 왜 이렇게 안 켜지나 한참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다가 어디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누르고 건너길래 따라서 건너기도 했어요. 아직 핸드폰 유심도 사기 전이라서 인터넷도 안 되고 결국은 몇 번 물어서 시내 관광 안내소에 도착했어요. 이때는 벌써 한 5시간이 넘게 걸려서 이미 한참 어두워졌을 때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버스 노선도랑 시내 지도 같은 것들을 좀 봤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냥 거기에 몇 군데 숙박업소가 등록이 돼 있었는데 그냥 그 중 하나에 3일치 결제를 해버렸어요. 별로 시설이 좋은 곳도 아니었고 8인실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사진 보시면 되게 안에도 되게 지저분하고 지금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뭐 나가 있었어요. 저 사진에 보이는 문 밖에 나가면 테라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간 풍경은 이렇고요. 거기에다 여기는 좀 약간 비싼 편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몸도 마음도 이때 너무 힘들었고 또 다음날 아침부터 나가서 또 숙소를 알아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싸지만 일단 3일 동안 머물면서 다음 숙소를 알아볼 생각으로 일단 들어가서 그냥 바로 잤어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깼는데 너무 배고파서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하나 사 먹고 들어와서 또 잠들었어요. 근데 엄청 피곤했던 게 그렇게 잔 게 또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24시간 가까이 잤던 것 같아요. 호주에서의 저는 일단 이런 상태였어요. 말도 잘 못하고 남은 돈도 얼마 없고 정보도 없고 몸은 피곤하고 완전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다음 숙소를 구하고 나서는 뭐 할 일도 없어서 하루 종일 시내를 그냥 돌아다녔어요. 며칠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기타 치시는 거를 한참 구경하다가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으니까 그냥 그림 연습도 하고 어떻게 말을 좀 걸어봐서 영어 연습도 할 겸 그림을 하나 그려서 드렸어요. 간단한 미술 재료들은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냥 뭐 진지하게 그릴 것도 없이 아직 손도 좀 덜 풀린 상태라서 뭐 그림은 별로였는데 그걸 보시고서 막 엄청 잘 그렸다면서 마트에 가서 의자 2개를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자기 옆에 앉아가지고 의자 놓고 앉아서 버스킹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소개를 시켜준다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고민을 했었어요. 원래 저의 계획은 영어 공부를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였는데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릴 시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획이랑 틀어질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지금 제가 당장 어디에서 일할 곳도 없고 말을 잘 못해서 사실 자신도 없었고 돈은 당장 점점 떨어져 가고 있으니까
혹시 이걸로 정말로 조금이라도 돈이 벌린다면 일을 구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의자를 2개 사가지고 가서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분 옆쪽에 자리를 잡고 손님이 없는 동안 샘플 그림을 좀 그려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 사진은 어느 날 아침인데 제가 더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이미 펴놓은 상태이고 저분은 이제 슬슬 도착해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같이 얘기하고 있는 저 검정색 옷 입은 여자분은 요 앞에 건물 1층에 있던 글로리아 진스라는 카페에서 일하던 분인데 나중에는 저도 저분이랑 친해져서 공짜로 뭐 음료수도 막 주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갑자기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고 처음에는 초상화 한 장에 $10씩 받았었고 시간은 한 장당 한 3-40분 정도 걸렸었어요. 처음에는 요령도 없고 해서 그림도 그냥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그림도 좋아지고 한 장당 한 20분밖에 안 걸리게 되었고 장당 $25까지 받게 됐었어요. 그럼 연달아서 그리면 한 장에 3장씩 그리면서 9만 원 정도씩 벌었던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미술 과외도 몇 명 하게 되면서 한 달쯤 지나서는 하루에 한 3-40만 원 정도씩 벌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킹 라이센스도 따면서 자리도 몇 번 옮겼고 어떤 럭비 선수가 본인 그림이라면서 제가 신문을 보고 그렸던 샘플 그림을 사가기도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그 제가 버스킹을 했던 그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